좋아하는 일,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일, 이 둘 중에 도대체 뭘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사회 초년생 때 또는 학창 시절 평생 따라다니는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에 있어서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만 해라. 저희 부모님도 학창 시절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자기계발 책을 보면요, 그래도 가슴 뛰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많이들 말하죠. 그럼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대체 올바른 건지, 둘 중 뭐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93년생인데 34살이죠. 15살 때 부산에서 실용음악학원을 다녔었어요.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노래를 간신히 배우게 된 거죠. 그때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8살에 운 좋게 당시 대형 기획사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숙소 생활을 하다가 20살에 에이젝스라는 팀으로 아이돌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2012년도였어요. 그때 동기로는요, 정말 유명하죠. 엑소도 있었고, 뭐 BAP라는 그룹도 있었고, B1A4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때 남자 아이돌 시장이 정말 치열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데뷔를 하고 좋아하는 일로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대중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너무 차가웠고, 저희 팀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서 2-3년 활동을 해도 가수로서의 수익을 전혀 벌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아픈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팀에게 더 이상 투자가 되지 못했고, 이 가수로서의 활동이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머물렀던 이 숙소와 식비를 해결해주던 회사가 없어져서 이 생존을 위해서 갑자기 숙소 생활하다 2-3평짜리 고시원 같은 방을 잡고 알바를 미친듯이 하면서 한 3-4개 알바를 뛰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영혼이 갈려 나아가는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저번 달까지만 해도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일본 가서 공연하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눈 떴다 일어났는데 공사장에서 1급 받으면서 80도 삶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34살에 법인 회사 대표가 되어 또 180도 다른 삶을 살아 나아가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주변에서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좋아하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포기했는데 잘 됐다고 하면 이 되게 낭만 없이 들리고 실패자 같이 들리잖아요. 분명 그러면 원래 실패한 삶이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꿈을 포기하고 삶이 더 잘 풀렸을까요? 참 의아한 결과값이죠. 근데 진짜 웃긴 게요, 제가 일용직을 뛰고 지쳐서 술 퍼마시고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제대로 좀 나도 돈을 벌어보면서 삶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좋아하던 음악이라는 꿈을 잠시 내려놓으니까 이 신기한 게 새로 흥미가 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흥미 가는 일이 이제는 돈도 벌면서 흥미도 가는 이런 교집합의 일을 찾게 되고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돈 버는 일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순간 이제 폭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시행착오, 너는 좋아하는 게 매번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부럽다. 난 좋아하는 게 뭐 없어. 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다들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냥 나도 그게 복인가 보다. 너도 뭐 그런 게 나타나겠지 하고 넘깁니다. 괜히 거기다 대고 제가 또 꼰대처럼 뭐 설명을 덧붙이면서 속으로 막 꼰대처럼 막 설명을 덧붙이면 그 사람한테 속으로 제 욕할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솔직히 본인이 바라보는 시야가 아직 안 트여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무엇이 나를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 세상의 다양한 직업과 수익 구조는 실제로 지금 2026년 시점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그리고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없으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이 없는 게 뭐 본인 잘못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무지함으로 오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 중요하고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 또 바로 이런 이유에서 때문이겠죠. 저도 독서를 진짜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빠른 방법이 있는데 독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어폰 끼고 오디오북부터 듣는 거예요. 오디오북이라고 하면 또 어렵죠. 그냥 유튜브에서 이런 자기계발 영상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트이면서 책이 막 읽고 싶어져요. 관련된 책들이. 그러면서 무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흥미가 가는 일을 이제 찾았다면 그게 돈 벌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더 이상 10대, 20대가 아니거든요. 레퍼런스와 시장조사 먼저 앞서서 나아간 분들이 거기서 얼마의 확률로 얼마의 수익성을 내고 있는지 그걸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도 상권 분석하듯이 내가 흥미 가는 직업도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재밌겠다 하고 시작하는 거 너무 좋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그거는 10대, 20대 초반 때만 허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가 10대 때 이런 거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취미로 하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또 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취미로 해보면서 이게 미래가 너가 보이면 그걸로 방향성을 잡고 가면 되니까 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했던 거였어요. 결국 방법은 진짜 단순하다는 거죠. 직접 시장 조사를 하고 그거를 바로 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시장 조사하라고 했다가 조사하는데 시간만 다 쓰는 타입이 있어요. 고민만 커지고 실행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결단이 섰다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결단 다음에 실행이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자본이 없는 리스크가 없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어떠한 일이 되었던 자본 없이 AI와 온라인을 활용해 리스크 없이 도전을 다 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온라인 사업을 하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지금 창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자본금이 없어요. 자, 보세요. 온라인으로 카페도 시작할 수 있어요. 자본금 없이. 어떻게? 위탁이나 해외 직구로 유명한 원두, 드립커피 원두, 커피 관련 용품, 찻잔 같은 거를 내 브랜딩 해가지고 패키지 바꿔서 로고 입혀서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OEM으로도 가능하고. 그쵸? 그렇게 해서 SNS 계정을 만들어서 연동해가지고 소수의 팬층을 이미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팝업이나 커피 모임 같은 거를 주최를 해서 직접 커피를 한번 내려주면서 본인 원두가 이렇게 맛있다. 나 이제 커피 매장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훨씬 적잖아.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나아가면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해도 성공 확률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심지어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이런 프로세스 과정에서부터 수익이 발생을 한다니까요. 그게 가능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시스템으로만 가기에는 너무 빠르게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부터 이어진 프로세스가 이제는 가장 큰 리스크의 시스템 사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기는 무언가를 찾았다면요, 미루지 말고 어떻게 자본금 없이 해볼 수 있을지 저한테 상담하는 것보다 요즘은 누구한테 상담해요? 챗GPT, 제미나이한테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처럼 프로세스부터 돈이 되는 과정 설계를 한번 물어보고 내가 온라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오프라인 창업 전에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은 튀었는데 가게를 차릴 돈이 없어서 그때 21년도에 그럼 블로그부터 키워봐야겠다 해서 블로그를 키우고 블로그를 통해서 공구를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걸 보고 쿠팡 파트너스라는 거를 통해서 블로그에서 쿠팡 파트너스 제휴 수익화까지 얻게 됐고요. 이게 또 돼버리니까 야, 이제 내가 쿠팡에 떼줄 필요 없겠다 하고 스마트 스토어 도소매업으로 네이버에다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게 잘 돼서 시장을 더 키울 게 뭐가 있지 하다가 해외 구매 대행을 알게 됐고 해외 직구에서 사익까지 통해서 마진 3% 떼더 수익 봤던 거를 30% 떼다가 이제 팔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용하는 배송 대행지까지 창업하게 돼서 물류 시스템까지 확장을 했죠. 이렇게 먼 미래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제가 막 사입을 하고 배송 대행지 일을 하고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 삶에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여러분들 제 주변에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면 뭐 점쟁이지. 저도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걸 찾았다면 그걸 해보세요. 그걸 하면 그 넥스트 레벨이죠. 그 다음 가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그렇게 찾아와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수익화 생기는 파이프라인이 열리게 됩니다. 나무가 처음에 가지가 하나지만 정말 무수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똑같아요. 사업도 복리 시스템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가 진짜 늘 오늘까지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잖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